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예스맨의 이바이크 스토리 네 번째 얘기. 자전거는 운송수단일까요? 운동수단일까요?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가 운동기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는 말이 움직이는 그 운송수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이 끌어낸 발명품입니다. 말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자전거라는 걸 발명하게 됐고요. 인간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발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래전에 자전거 산업이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나라에서 꽤 많이 필요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전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젠지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때부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자전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들이 잘 달려야 되는데 자전거들이 앞에서 길을 막으면 자동차의 공급도 문제고 그 비싼 자동차를 샀는데 빨리빨리 못 가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전거 산업을 주겠다고 봐도 됩니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얘기가요. 제가 70년대 정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자전거를 다 만들었고요. 몇 개 브랜드가 있었고 부품이 다 국산이었습니다. 수입산 부속이 거의 없었어요. 타이어부터 변속기는 없었고 타이어부터 휠셋, 그립, 핸들 다 국산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품 회사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죄다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던 모든 부품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을 하거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탔었는데 대학교 시절을 타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 90년대 자전거가 국내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말살 정책을 폈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90년대 초에 안국동에 있었습니다. 첫 직장이 안국동이었는데 거기에서 대학로로 가는 길이 4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 도로인데 팻말이 크게 하나 붙어 있어, 오른쪽에. 저도 당시에 운전을 하면서 저게 왜 붙어 있냐고 생각했었는데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통행 금지. 그런 도로가 서울에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길은 좁은데 통행량이 많으니까 자전거가 길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통행 금지를 만들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다니지 말라고 표시가 있었고요. 90년대만 해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곳곳에 지하보도도 많았고요. 육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은 육교가 거의 다 철거됐죠. 육교하고 지하보도가 많다는 얘기는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인도의 개념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좀 고생해라. 자동차가 편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 자체를 자동차 위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말살됐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가 우리는 이렇게 등한시하고 말살될 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이 됐고요. 선진국 유럽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살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유럽은 엄청난 자전거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가 도로 나오면요. 너 왜 나왔어? 내 앞길을 막냐고 빵빵거리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 나오면 안 되는 줄 아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싸우는데요. 도로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는 당연히 도로를 타야 됩니다. 가장자리에 마지막 차선에 다니아를 쓰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서 그냥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왜 자전거가 인도로 안 가고 도로로 나오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지켜야 할 거, 자전거도 자동차,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이 자전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자전거의 보완책일 뿐입니다. 자, 어떤 점이 있냐면 자전거 가장 힘든 거, 자전거 타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좀 덜 공급되고 나중에 세상이 점점 편해지면서 자전거가 조금 다운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편하니까요. 왜? 따뜻하게 시원하게 갈 수 있고 오르막 나와도 걱정 안 하죠. 자전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오르막입니다. 평지하고 내리막은 자전거 탈만하죠. 그죠? 누구든지 탈만해요. 근데 오르막이 딱 나오면 이거는 이제 자전거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기아가 달리듯이 전기 자전거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런데 전기 자전거가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법안이 워낙 늦게 만들어졌어요.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근데 그 법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힘들었던 게, 저도 많이 공청회도 많이 가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자전거 도로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앞을 페달 안 밟고 페달을 적당히 밟고 추월해 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자전거 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앞에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열받아서 못하겠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들어주지 말게 해달라고 청원도 내고 법을 만들어서 자전거는 다리를 밟아서 119로만 가는 건 자전거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아니라고 공청회 때마다 반대 시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웃었죠. 왜냐하면 그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당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자전거인데 이제 와서 이 전기자전거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 가장 혜택을 못 보실 분들이 당신인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땀 흘리지 않고 내 앞을 지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 오지 말라는 그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답답한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이 안 되잖아. 자, 한번 잘 생각해요. 첫 번째, 세 번째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운동기구로 개발된 게 아니고 운송수단입니다. 교통수단으로 개발된 거 운동기구가 아닌데 덤으로 운동이 되는 걸 뿐입니다. 근데 전기자전거는 애초에 운송수단을 개념으로 해서 만든 게 편하게 멀리 가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전기자전거는 가장 좋은 운동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반어법이긴 한데요. 왜 그래요? 자, 잘 보십시오. 운동이 안 되잖아? 스위치를 끄고 타보십시오. 운동이 2배로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 타더라도 끄고 열심히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힘든 것보다는 내가 운동을 할 만큼 충분히 하고 돌아올 때 스위치를 켜고 오면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타보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정말 운동기구로서 좋은 기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일반 자전거보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100km를 타고 왔어요. 일요일 아침에 또 100km를 탈 수 있는 게 전기자전거입니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 일반 자전거를 100km 타고 나면 한 3일은 자전거를 못 탈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전기자전거는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쓸 수 있어요. 왜? 힘이 덜 드니까. 자,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운동기구가 된다는 얘기는 운동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요. 강도를 100으로 해서 자전거를 탈 것을 강도를 50으로 해서 타면은 150까지 할 수 있고, 강도를 100으로 해서 100으로 운동할 것보다 50으로 낮추면 3배를 더 운동을 해서 150까지 운동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겁이 없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운송수단으로 개발됐지만 가장 좋은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전기자전거 안 타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 못하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하루만 타보시면 이게 그 얘기구나. 전기자전거가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된다. 왜?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르막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거가 평지랑 내리막은 좋은데 오르막만 나오면 정말 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죠. 전기자전거는 오르막이 나오면 웃습니다. 왜냐? 평지처럼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기자전거 시장을 보려면 유럽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럽은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많은 자전거 수요가 있던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전거 수요가 좀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부에서 시책이 없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르막이 많다는 거. 대도시가 오르막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손에 꼽힐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타기도 오르막이 많아서 힘든데 전기자전거는 그 오르막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운송수단을 쓰려면 결국은 일반 자전거보다 전기자전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 완전히 평지입니다. 산이 아예 없습니다. 보시면 해수면보다 약간 낮기도 하고 거의 해수면이니까 평지가 위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자전거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꽤 유명한 자전거들도 있고요. 자, 네덜란드 전 인구의 27%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용으로 생활 운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공급률이고 최고의 이용률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고요. 바우처도 주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1km당 뭐 유로로 계산하면 좀 계산하기 힘든데 한 300원 정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1년에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돈을 받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의 거의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은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 속에 자전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바이크도 자전거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캐시백이 돼서 돈으로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그 데이터로요. 한 5억 유로를 자전거 인프라 까는 데 투자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신호등, 뭐 자전거 보관소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 5억 유로를 깔았지만 이걸 피드백으로 돌려받는 나라가 거둬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의료보험도 덜 쓰게 되고 이렇게 따지고 했을 때 환산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약 18배, 190억 유로를 그 가치로 나라에서 돌려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 유로를 투자하고 190억 유로를 페이백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이 자전거의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는요, 실제로 이 자전거가 들어갔을 때 이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자전거 사용자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나라에서는 더 이익이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물론이고 모든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나라들이 유럽이 많이 탄다 그랬죠. 일본도 많이 탑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자전거를 많이 탈까? 그 직접 가보고 느꼈습니다. 이유가 있듯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 호주도 많이 탑니다. 이유가 엄청난 대중교통 비용입니다. 자, 독일에서 지하철 한번 타면 기본으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도 대중교통비가 되게 비쌉니다. 일본 아시잖아요. 워낙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일본의 그 대중교통 비용은 대충 봐도 우리 3배가 넘습니다. 한 5배도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탐으로써 거둬들이는 타는 사람이 나 뭐 기름값 절약했다 수준이 실제적으로 몸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루 자전거 타고 출퇴근만 해도 우리도 만 원 이상의 세이브가 됩니다. 자, 우리는 버스비 왕복해봐야 3,000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만 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자전거를 안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그렇게 안 탈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타냐? 힘드니까. 힘들면 이 바이크를 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이크가 별도의 괴물이 오토바이가 아니고 이 바이크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속에 기아가 장착되듯이 모터와 배터리가 녹아들어서 이 바이크도 자전거의 한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운송수단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애초에 운송수단으로 개발했고요. 더 좋은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면서 저거 운동 안 되잖아? 전기자전거 운동이 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 효과는 그 파워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즐겁게 더 많이 할 수 있냐를 따져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말을 타면 그 기수가 엄청나게 운동이 안 될까요? 말 타면 말이 뛰는 거니까 기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위에서 붙어 있으려면 중심 잡고 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말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 타는데 말이 뛰는데 왜 기수가 운동이 되냐고요?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전거도 모터가 배터리가 가는 거지 네가 운동이 되냐고 느끼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전거의 미래는 오토바이처럼 힘세고 장거리 가고
실제로 이 스쿠터가 전부 다 전기로 다 바뀔 거예요. 2025년부터 서울시에도 더 이상 엔진 오토바이 등록을 안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쿠터 형태로 전부 전기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엔진 오토바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이렇게 스쿠터 형태처럼 장거리용 푹신하고 덩치 큰 거와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200년 전의 자전거랑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앞으로 200년 뒤에 사용할 자전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주 심플하고 가볍고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적은 배터리로 멀리 갈 수 있고 모터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선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는 자전거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장거리 가고 오토바이 대용으로 PM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따로 나올 거고요. 이 자전거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힘과 모터 힘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가볍고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이 친숙한 자전거 형태를 가진 자전거는 지금 타는 거랑 200년 뒤에 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도 길게, 대한민국 정부도 길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 공급에, 이바이크 공급에 가장 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랑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소극적이었는데 지금도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제주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하는 시군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균화시켜서 전기자전거가 좀 더 공급이 잘 될 수 있고 전기자전거는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라는 거 그리고 운송의 털 속에 어느 정도 유럽처럼 몇십 프로를 차지할 수 있게 우리는 실제로 자전거 자체가 이 운송수단으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많아봐야 한 2%, 3% 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벌써 20%, 30% 간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바우처,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구매할 때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혜택을 주고 전기차 아시지만 전기차 하나 사면 보통 1,000만 원씩 혜택을 줍니다. 전기 오토바이 하나 사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보조를 줍니다. 근데 전기자전거 가장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전기자전거 하나 사면 최고 많이 주는데 50만 원 주는 제주도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안 주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자, 뭔가 바뀔 때가 됐죠?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 전기자전거 이바이크를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나서야 될 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친환경, 환경, 지킴이 그리고 내 몸 건강까지 생각하면 드디어 지금은 이바이크를 타셔야 되는 때가